제가 공냉식의 구조로서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이면 좋다. 공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하나의 공간 이렇게 사각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거를 다출구로 다 출구죠. 다 유입 통로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여러 개로 쪼개고 좁은 통로를 거치게 하면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여기 이제 금속 통로는 좋고요. 그 안에 회전 구조가 들어가면 좋아요. 통로 구조가 안포식, 제 방식이 안포식,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스크류, 회전 구조부터 좋습니다. 회전의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나사도 이렇게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하면 석고보드도 잘 박히고 다른 데도 더 잘 박히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나사도 그렇고 볼트는 위에 살짝 사선으로 올려주면 잘 잠궈집니다. 잘 풀러지죠 볼트가. 그래서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제가 십자 부분과 일자 부분이다. 그러면 십자 나사, 일자 나사다. 그럼 가운데 홈을 파주고 홈 파주기 기술, 양쪽의 끝에 홈을 파주면 엄청나게 회전이 잘 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을 약간 무겁게 나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에 부분을 약간 무게가 좀 더 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잘 파집니다. 제가 이거 그 차감기 할 때도 제가 그 방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차감기나 삽구조, 차감기 그 삽구조의 끝에 부분을 차감기에 좀 더 무겁게 해서 그걸 하면 힘이 거기에 집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차감기에 이렇게 철 같은 걸 이렇게 차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밴딩 구조. 뭐냐면은 대나무 매듭 구조를 뭐 길이나 뭐 두께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 위에 부분이 아주 거의 유사하지만은 살짝 두텁게 차광기를 만들어 놓으면 땅이 잘 파집니다. 그다음 삭 같은 구조도 그렇죠. 끝에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고 발로 밟는 부분을 살짝 발로 밟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얇잖아요. 발로 밟는 부분이 그 부분을 살짝 두텁게 처리를 해서 바로 밟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삽자루에도 매듭 구조를 대나무 매듭 구조를 들어가서 밴딩 형식으로 들어가든 어떻게 굉장히 강하게 삽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곡괭이가 있잖아요. 곡괭이가 보면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길게 한 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한 개짜리는 대나무 그 매듭 구조를 밴딩식으로 주면은 거기도 굉장히 강하게 너무 무거우면 좀 그렇겠죠. 강하게 거기도 땅이 파집니다. 끝에 부분을 그렇죠. 끝에 부분을 좀 그 뭐랄까 좀 끝에 부분이 날카로워야 되겠지만 끝에 부분을 좀 무게감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보다 힘이 거기에 작용이 돼가지고 파집니다. 끝에 부분은 약간 두툼하게 너무 그렇죠.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니까 얇아야 되니까 그리고 날카로워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날카로운 사실인데 무게가 좀 있어야 돼요. 무게를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땅이 잘 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곡괭이 형태를 두 개로 이렇게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파는 이런 곡괭이 형태를 만드시면 땅이 엄청나게 잘 파집니다. 이것도 전 세계 제 아이디어 지적 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분기해서 통째로 이렇게 곡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중간에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로 분기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그건 그 목적도로 사용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호미다 그러면 호미도 역시 호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에가
몇 개로 갈라진 형태의 호미를 하시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갈라진 호미도 굉장히 잘 파집니다. 차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땅을 팔 때 이 삽하고 곡괭이를 합해놓은 형태의 도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삽자루에다가 끝에를 뭉툭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잘 부러지지 않게. 너무 기르면 부러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삽이면 삽하고 거기에 곡괭이하고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부러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삽은 삽인데 발로 이렇게 딱 밟아가지고 안내를 갖다가 쑥 들어가게, 그 보면 쇠사랑 있잖아요. 서양 같은데 쇠사랑처럼 그걸 끝을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끝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삽의 형태로 발로 밟을 때 쇠사랑의 형태인다는 거죠. 그것이 뾰족하게 곡괭이 형태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릴까요? 여기는 뾰족하게 하나의 형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밑을 강하게 박혀가지고 안을 쑥 들어가게끔 하는 구조고요. 또 이런 식으로 땅을 뾰족하게 뭉툭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거는 2개짜리입니다. 3개짜리를 만드셔도 돼요. 3개짜리, 4개짜리를 하셔도 돼. 포크 있죠, 포크. 이렇게 포크식으로 삽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쇠스랑 형태는 아니에요. 어쨌든 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쇠스랑과 결합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곡괭이와 결합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호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구조의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땅이 잘 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삽자루에는 대나무 매듭 구조의 밴딩 부분이 들어가고요. 삽자루의 삽의 끝에 부분에 이 발 밟는 부분 있죠. 이쪽 이 발 밟는 부분이 약간 앞으로 살짝 나와도 되니까 두텁게 처리를 해서 발판이 좀 생기도록. 발판 아시죠? 발판이 좀 생겨가지고 강하게 그렇게 박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삽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판 부분을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의 얇은 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세모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가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발을 여기서 밟잖아요. 그럼 이게 부러지지 않게끔 하면서 이걸 밑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쪽 부분을, 그렇죠. 이쪽 부분을 삼각 형태로 살짝 이어주면은 발판이 훨씬 강하겠죠. 이런 형태로 되겠어요. 이런 형태. 윗부분이 삽이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발을 밟을 때 무게가 윗부분도 있어야 되고,
윗부분도 무게감 있게 그렇게 잘 만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자기 지적재산권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카트 부분 같은 것도 제가 매듭을 넣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잔디깎기 카트에다가 이렇게 자루 부분에 매듭을 윗부분 가로 세로 다 전체로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힘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잔디깎기 이 부분을 약간 살짝 좀 두텁게 만들어 그립감 있게 만들어 놓으면 잘 깎인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적재산 아이디어. 그 다음에 대남 골프 채 7번 기준으로 해서 거기도 홈을 골프공처럼 홈을 좀 파주면 뭐 사각으로 파든 내 동그란 파든 알아서 하십시오. 홈 파주기 기술 어떤 형태로 파주든 홈을 파주면 제 기술 구조에다 자루는 역시 대나무 매듭 구조로 밴딩 형식으로 들어가고 낚싯대 같은 데도 밴딩식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를 좀 넣어주거나 낚시줄에도 대나무 매듭 구조로 모든 밧줄 형태 뭐 이렇게 빌딩에 작업하는 그런 밧줄이 되든 밧줄 형태가 대나무 매듭 구조로 들어가 또는 철로 된 그런 그 밧줄 같은 것도 똑같이 밴딩 구조가 막 선막 같은 데 쓰이지 않겠습니까? 견인할 때 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전부 다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매듭을 주는 행위가 구조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의자에도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가구가 됐든 산업상의 모든 뭐 기계 의자가 됐든 기계의 어떤 다리가 됐든 모든 의자의 다리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나무 매듭 구조가 들어가 밴딩 형식으로 들어가고 나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기계의 다리 부분, 의자의 다리 부분, 이런 다리 부분들에 밴딩 구조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 아이디어 해당. 이건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온 거지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뭐 우연히 어떻게 수많은 기술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수천 가지 나올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 본원인이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안다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목. 과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제 나름대로 구조와 과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제 의학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 전 세계 제약회사는 그렇죠. 뭐 거의 대부분 그냥 간단히 치료돼요. 암도 그렇고 모든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간단히 치료. 페이스북 박형국을 치시면 거기 그림이 있는 데가 구글에서 박형국 프로필이 나오고 박형국 프로필에서 클릭을 하면 그림이 있는 데가 제 보죠. 맨 상단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전시하고 있는 거 있죠. 개인 공간. 그때 과학 기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거기 상단에 코로나 바이러스 동관폐렴에 대한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질병을 대부분 치료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산을 가지고 또는 식품의 어떤 기능성 치료를 가지고 성분들이 있는 식품을 모아서 식품과 약초를 한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의 입자가 작잖아요. 제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을 녹여서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리고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살균 물질, 식품 안에 있는 살균 물질이 맞아 살균하고 이런 것입니다. 한 번에 딱 마시는 게 아니라 원샷으로 한 컵이 다 있을 때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혈액으로 30초 안에 20초 안에 들어가서 계속 살균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서부터 들어와 있던 이런 초기에도 천식 같은 것도 치료가 되고 다 치료됩니다. 고강 비염 같은 거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뭐 부비동염이라든지 각종 모든 것에 다 어린아이는 좀 연하게 타서 먹여주면 되니까 반복해서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어린아이가 잘 못 먹는다. 뭐 강아지도 괜찮습니다. 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개들은 잘 안 먹으려 하겠지만 밥에다 섞어주든지 아니면 물에다 좀 연하게 타서 하시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개들은 이렇게 매실청 있죠. 매실청을 물에 타가지고
먹이면 거의 대부분 장염 같은 것도 다 치료되더라고요. 사람도 역시 맞아. 매실청하고 그다음에 생강청을 합하고 또 이게 그 펩시콜라 가루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가루, 부추 가루를 합하면 그러죠. 이게 그거가 된다 그랬죠. 변비 치료제 이런 식으로 가루 형태로 포로 해서 이렇게 가루 형태로 해서 이렇게 타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혈관 막힌 걸 뚫을 때도 사용합니다. 혈관 막힌 걸 뚫을 때도 사용하고 마늘, 양파를 가루를 먼저 전절은 익힌 다음에 가루를 내고 거기다 해서 생강, 생밤 이거를 딱 이게 생밤하고 생강청 같은 생강을 그냥 생강청으로 담아서 그 가루를 내서 그다음에 커피 가루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파킨슨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은 회사가 각자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동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폐렴약 치료하는 것은 이렇게 토마토 케찹이 절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깔라만시 원액이 잔뜩 들어가고 펩시콜라를 씁니다. 저는 코카콜라가 좀 남았는 것 같아서 펩시콜라를 콸콸 붓고 그다음에 생강을 갈았는데 생강을 갈은 것이 생강 갈은 거 없으면 그냥 생강청 일반 생강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매실 원액을 좀 넣습니다. 매실청 만든 거 원액을 넣고 어떤 회사의 거에 제품을 그냥 50% 희석된 걸 샀더니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저걸 대신했습니다. 매실청 100%에서 한 그걸로 이제 대신을 했어요. 100% 매실 있는 걸로 대체를 했고요. 매실 원액을 잔뜩 붓습니다. 그다음에 매실 원액이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는 매실청이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청의 형태로 나온 게 또 따로 있어요. 매실청의 그 숙성 매실청이 아니고 잘라가지고 그냥 청의 형태로 만들어낸 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결합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추장 제 방식에 고추장을 넣어줬습니다. 고추장 플러스 마늘 갈은 거 잔뜩 유자청 꿀이나 꿀 같은 거 제가 더 좋고 꿀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장 진간장 조금 이걸 좀 타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포로 형태에 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품화 시켜도 되고요. 제품화 시켜도 됩니다. 배 아플 때는 매실청하고 저기 커피 가루를 섞어 가지고 그것을 배 아픈 치료제를 만들거나 또는 거기다 마늘하고 양파 가루를 먼저 전자레인지 익힌 다음에 해야 돼요. 아니면 속 쓰리거든요. 그래서 혈액도 다쳐요. 센 걸로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포의 형태로 해서 치료제를 만듭니다. 또는 거기다 커피 가루를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 만들어 배 아플 때 치료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정신이 피곤할 때 대추 야자 열매하고 대추 가루 이런 것들을 정신이 약간 생강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같이 하거나 또는 커피가루를 같이 추가를 시켜서 하거나 생강가루를 빼고 커피가루를 넣어서 정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탕을 약간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신 안정제로서 또는 그렇게 정신 회복제로서 가루 형태나 액상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제 지적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공냉식 구조로서 제가 이 공기를 유입하는 통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게 해서 이렇게
회전 형태로 하면 선풍기 같은 데도 좋고요. 공냉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물을 유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유입할 때도 역시 순행식 구조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죠. 물을 갖다가 일단 유입을 하고 다시 내뿜을 때 이런 식으로 다 통로를 만듭니다. 이거는 유압식인데 자동차 브레이크인데 유압 브레이크 액상이 있고 이런 통로를 거치면 되나 너무 길게 그렸나 봐요. 오랫동안 사용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지지 않을 정도라면 이것이 프레스 형태가 됩니다. 밑에는 뭐 사각이든 동그랗든 뭐 어떤 식으로든 홈을 파주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홈 파주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이 통로도 아주 짧게 두툼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짝만 이렇게 통로를 만드셔도 홈파주기 홈파리기에서 이렇게 약간만 이 정도만 짧게만 만들어도 강력한 프레스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종류의 이제 것을 유압 형태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공냉식에서 공기 유입 통로를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갖고 내뿜을 때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뿜으면 훨씬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반도체 세척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물이나 액상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회전, 거기도 안에 이제 서로 나사식 스크류 회전 구조를 하면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물이 빨라지겠죠, 요속이. 그걸 가지고 뭐 통로는 몇 개를 정하시든지 여러 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빨라지고 내보낼 때도 하나 갖고 세척하는 것보다 여러 개로 뭐 수압이 괜찮거나 액상의 압이 괜찮으면 여러 개로 세척해도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압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온풍기나 냉풍기, 에어컨이나 뭐가 됐든 온풍기가 됐든 송풍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냉풍이나 온풍이 냉기나 온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유입을 시킬 때 그것을 강하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유입을 해갖고 프로펠러를 통해서 다시 내뿜습니다. 이런 식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통로를 거친다는 거죠. 이렇게 좁은 통로를 거쳐서 빨아들이고 다시 내뿜는 거. 컴퓨터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컴퓨터 쿨링팬에서도 공기 유입 통로를 이렇게 좁게 해서 다시 내뿜을 때도 좁거나 또는 몇 개를 정하시는지 가장 적절한 형태를 정하셔서 내뿜으시면 공기가 유속의 좁은 통로를 거칠 때 온도가 낮아지는 거로 냉각하는 모든 공냉식에는 이 구조가 사용됩니다. 순행식에도 그렇죠. 그 통 안에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유속을 빠르게 해주고 이렇게 그 어떤 순행식의 그 관이 있죠. 관의 안에다가 이렇게 부동액 같은 것에서 부식 같은 것이 좀 문제가 있긴 하긴 했는데 회전 구조를 좀 나사식 회전 스크류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좀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면 그만큼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뭐 엔진 쪽에 이제 진화가 될 때는 표면적을 넓히는 식으로 해서 뭐 동그랗든지 뭔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표면적이 넓어짐보다도 거기가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방식의 순행식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순행식을 할 때 거기서 프로펠러 부식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플라스틱을 하면 되겠죠. 프로펠러가 좀 돌아주면 온도가 좀 더 차가워집니다. 양식장이나 온도 아니면 뭐라 그럴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모든 것들 양식장이나 아니면 뭐 수영장 같은데 이런 데도 물을 유입할 때 프로펠러를 살짝 사람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진 채 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환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풍기에도 뭐 공기집 환풍기 보면 집안에 뭐 고깃집에 연기를 빨아 들어올 때도 그렇죠. 이런 좁은 통로를 뭐 좀 너무 좁으면 좀 그러시면은 좁은 통로를 거쳐서 길다는 회전 안에 통로가 있고요. 회전 나사식 회전 구조를 넣어서 사각으로 만드시든지 원형으로 만드시든지 이렇게 딱 고깃집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공기가 그게 잘 됩니다. 다만 손님들이 그렇죠 호흡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자칫하다가 그거 너무 강력한 건 좋은데 산소 가까이서 공기까지 빨아들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적절하게 이것을 그것도 통로 구조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풍기도 역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으나 프로펠러 구조도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프로펠러 있으면 작은 보조 날개를 붙여줌으로써 이것은 어떻게 고무보트나 아니면 막 이렇게 모든 프로펠러 돌아가는 부분, 배, 그다음에 헬기 아니면 드론 모든 프로펠러 돌아가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양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프로펠러에다 살짝 보조 날개, 오래써도 이제 부러지지 않도록 보조 날개를 강하게 붙여주면 됩니다. 항공기에도 보조 날개를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항공기 구조에다 살짝 보조 날개를 해주면 엄청나게 이렇게 양력과 추력이 같이 생깁니다. 공기가 이제 뒤로 나가게 하면 추력이고 밑에서 약간 조금이라도 보조 날개가 여러 개가 있는 형태. 지금의 항공기 구조가 아니라 옆에다 붙여놔도 상관없어요. 여객기다 했을 때 이거 띄워올립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 전투기도 역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항력, 양력과 추력이 늘어납니다. 그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프로펠러에다가 기존의 날개에다 살짝 보조 날개를 어렸어도 예상이 없게끔 내구성 예상이 없게끔 작게라도 들어가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프로펠러 들어가면 일단 보조 날개 살짝, 선풍기도 마찬가지.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환풍기 있고 이렇게 환풍할 때 이제 이런 통로를 거치고 내뿜을 때도 그렇죠. 내뿜을 때도 이런 다 통로를 통해서 내뿜으면 굉장히 빠르게 내뿜어집니다. 그 안에는 나사식 회전 구조에 스크류 나사 회전 구조에 그 회전 구조가 들어서 공기가 회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다만 안에 너무 지나치게 빨아버리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손님들이 다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풍기에도 제가 쓸 수 있다 그랬죠. 선풍기도 이렇게 하나의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선풍기 날개가 미니 사이즈로 또 들어가면 미니 사이즈는 몇 개든 간에 다 프로펠러 구조가 되겠죠. 그럼 비닐하우스나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프로펠러의 사이즈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미니 사이즈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선풍기가 큰 날개 하나가 아니라 그 트윈 구조나 3 구조로 해가지고 회전축의 날개는 작지만 안에가 회전축이 있고 다 프로펠러가 있으며 이거는 뭐냐면 선풍기가 지금은 이렇게 큰 거 하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프로펠러 둘, 셋. 그래서 이 안에 작은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회전축에 다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 프로펠러로 해서 선풍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선풍기 완전히 혁신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선풍기에서부터 큰 선풍기까지 다 이 구조를 선택합니다. 공기 유입 통로는 그렇죠. 이렇게 유입 통로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런 좁은 관을 통해서 빨아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벌집 구조처럼 다 통로를 통해서 지붕한다고요. 그런 식의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소나 방식에도 아니면 이렇게 지하를 탐지하고 소리 들을 때 청음기 이런 것들도 그때도 이제 다 지붕 구조. 그리고 지붕을 할 때 여러 개로 통로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지붕 구조가. 보청기도 그럴 수 있고요. 보청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형태로 들어왔다가 여러 개 형태로 소리를 전달하는 식으로 보청기를 만들면 제 방식에 아시겠죠? 이런 것도 제 방식이다.
안에는 나사식 회전 구조를 넣어서 소리가 증폭될 수 있게 해줍니다. 빠르게. 이것은 적절하게 보청기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풍기를 잘못해가지고 목욕탕, 뭐 욕실 같은 환풍기를 잘못 이렇게 몇 개로 하면 좋은데 순식간에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민명사고 나요. 그래서 기존의 환풍기는 그냥 알게 하나에다가 보존알게 붙여주는 식으로 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환풍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도 화장실에 있는데 확 공기 빼버리면 어떻게 해? 기절에 쓰러지지. 다 프로펠러 구조로 해서 하나의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가 여러 개 일체형도 있을 수 있고 회전축과 프로펠러 붙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붙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결합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다연장처럼 여러 개를 사용하셔가지고 모터 여러 개에서 한꺼번에 지하 통로 땅굴에 공기를 확 빼가지고 거기다 질소를 넣어주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방 빨려들어서 저걸 선멸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프로펠러 그러니까 다 모타가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모타가 들어가고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모타에 감아지고 전기선도 그 형태가 들어갑니다.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구리선의 결합이 모타에 들어가고 그래서 두 개가 되면 네 개보다는 6개 이렇게 좀 굵은 걸로 구리선 들어가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수기 구조도 될 수 있고 뭐 쓰레기차 제가 그 낙엽 주는 거 보니까 제 거 쓴 것 같은데 기존의 전기선으로는 그게 그런 기존의 모터로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윈 구조도 될 수 있고요. 뭐다 그 땅굴에 공기 뽑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두 개나 세 개를 한꺼번에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고 통로만 크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양수기다 그러면 그죠 통로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해가지고 물을 빨아들이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강하게 빨아들여지겠죠. 그런 식으로 양수기를 만드셔도 됩니다. 내보낼 때도 다 통로를 통해서 내보내면 이 방식도 제고죠. 진공청소기도 안에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뭐 삼각 형태로 난다. 어떻게 이렇게 통로를 하나, 둘, 셋, 넷, 5개 많이 놓으면 공기가 진공청소기 훨씬 더 암만 그거 빨아들이는 압력만 진공청소기 압력만 세면 되는 모터를 제 모터를 쓰시면 됩니다. 내보낼 때도 그렇죠. 통로를 두 군데 정도에서 내보내면 훨씬 더 강하게 정체 현상이 없이 나갈 수 있고 정체 현상이 없이 나갈 수 있죠. 내보내 저만 먼지가 너무 빠르게 나가면 그렇게 좀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건 통로 구조를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전기선 그 형태로 들어가니까 구리선의 결합 또는 두 번째 비비 꼬면 안 됩니다. 구리선 꼬면 발열이 일어나서 안 좋습니다. 그냥 직선 형태로 그냥 배치에 딱 붙여서 붙여내서 서로 교류합니다. 그래서 파동 전기 구동 에너지가 나오고 강력한 그런 전기 형태가 나옵니다. 전 세계 이런 아이디어는 없어요. 전 세계 지적재산 특허 부분이 가장 저희 기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이제 모타에도 이런 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모타를 담을 수 있다. 진공청소기도 어떤 뭐 양수기도 어떤 또 모타를 여러 개 배치해서 쓸 수 있다. 송풍도 마찬가지다. 산업 특수 목적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